북한 주민들의 진짜 삶,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망원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 장면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025년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북쪽 이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렌즈가 포착한 현실. 여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측소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카메라 렌즈를 당기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3일째 내리는 비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가 끄는 술에 유리창 없는 4층짜리 건물, 그리고 산등성이마다 빽빽하게 설치된 철조망. 이것이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기념탑 옆으로 붉은 글씨의 구호가 보였습니다. 당중앙 따라 천리만리, 그리고 쌀로써 우리 혁명을 보위하자라는 문구들. 혁명과 보위라는 단어들이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에 유리가 없었습니다. 국경 지역 마을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리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현실. 그 속에서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를 견뎌내야 하는 주민들의 삶이 어떨지 짐작이 되시나요? 감시와 통제 속의 일상. 능선마다 촘촘하게 설치된 전기 철조망은 2중 3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초소마다 감시병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초소는 풀로 위장까지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주민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눈길 아래 놓여 있는 삶입니다. 해안가 쪽 초소를 보니 지붕에 풀을 덮어 위장막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폭우가 3일째 내리는 날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비였지만 감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란색 커튼이 쳐진 건물, 이름하여 주의 혁명 연구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왜 유독 그곳만 커튼이 쳐져 있을까요? 내부에 걸린 초상화들이 햇빛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리창도 없는 집들이 즐비한 마을에서 초상화를 보호하기 위한 커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농촌 동원. 카메라를 산 쪽으로 돌렸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 중턱 옥수수밭 사이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더 당겨보니 그들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앞줄에는 회색 계통의 옷을 입은 남학생들이, 뒷줄에는 붉은색이나 다른 색깔 옷을 입은 여학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밭 사이에는 원두막 같은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원두막은 밤에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보초시설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에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밤새 감시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그 원두막을 지나 농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지원, 농촌 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정규 수업 대신 농사일에 투입됩니다. 배워야 할 시기에 공부하지 못하고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북쪽 학생들의 여름방학이자 일상입니다. 산에 가려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까지 학생들의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의 원시적 농업. 마을 탈곡장 근처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무언가가 높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지게에 옮겨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퇴비더미였습니다. 개인이 일일이 지게에 퇴비를 지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자율주행 트랙터가 밭을 갈고 스마트팜이 농업을 혁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이 지게로 퇴비를 나르고 있습니다.
겨울에 관찰했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거름을 밭에 뿌리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일일이 지게에 지고 가서 손으로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작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미를 한 곳에 쌓아놓고 그냥 거기서 직접 밭으로 옮기면 될 일을 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걸까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노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당국에서는 농업과학혁명이니 새시대 농촌혁명이니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그런 구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농기계 한 대 보이지 않았고 현대적 농법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전과 현실의 괴리, 흥미로운 점은 이 마을이 남쪽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측소에서 망원경으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런 곳은 선전용 마을로 꾸며놓기 마련입니다. 실제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농기계를 배치하고 건물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선전용으로 꾸밀 자원조차 없을 만큼 전반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더 이상 그런 선전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위성사진도 쉽게 볼 수 있고 탈북민들의 증언도 많으며 관측 장비의 성능도 뛰어납니다. 거짓으로 꾸며봐야 금방 들통나는 시대입니다. 북쪽 내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의 선전과 실제 자신들의 삶 사이의 괴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조차 이런 열악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내륙 깊숙한 곳, 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1년 내내 계속되는 고된 노동, 여름에는 퇴비를 나르고 겨울에는 걸음 전투를 벌입니다. 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추수, 사계절 내내 쉴 틈 없이 노동이 이어집니다. 그것도 가장 비효율적이고 힘든 방식으로 말입니다. 기계화, 자동화와는 거리가 먼 순전히 사람의 육체 노동에만 의존하는 농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비효율적인 농법, 열악한 농업 인프라, 부족한 비료와 농기계. 이 모든 것이 식량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관찰하는 동안 계속해서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가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 내일도 모레도 1년 365일 내내 반복되는 고된 노동.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인권의 사각지대. 우리는 종종 인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유, 평등, 존엄성. 하지만 북쪽 주민들에게 이런 단어들은 얼마나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유리창 하나 없는 집에서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밤에 밭을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에 농사일을 해야 합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유로운 이동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2025년 현재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다른 삶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삶만 경험한다면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환경에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까움, 분노, 무력감, 혹은 죄책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떠오를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입니다. 북쪽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대화 소재로 삼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셋째,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을 돕는 단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 정보 유입을 돕는 조직들, 이런 곳에 대한 후원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매달 커피 한두 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세요. 국회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일과 화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북쪽 주민들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이해와 공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내먹고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유리창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 겨울에 난방을 하는 것,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북쪽 주민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을 지키고 나누려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북쪽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더 강해집니다. 변화는 가능하다. 역사를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종식되었으며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었습니다. 북쪽의 상황도 영원히 지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유입이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씨앗들이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그 변화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관심 속에 방치한다면 고통은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북한 인권 관련 기사를 한 편 읽어보세요. 탈북민의 수기나 인터뷰를 찾아보세요.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라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관심도 커집니다. 한 사람씩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희망도 커집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세요. 이 글을 공유하거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글로 남겨보세요.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더 널리 퍼집니다. 북한 인권 단체의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 렌즈 너머로 본 그 광경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빗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산을 오르는 학생들, 지게를 진 채 걷는 주민들. 그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인함, 그 생명력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유리창 있는 따뜻한 집에서 충분한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심과 행동으로, 연대와 지원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을 것입니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다는 것, 북쪽 주민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경험이 있었다. 등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행동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